처음 만났을 땐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겉으론 예의도 바르고, 센스도 있어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어떤 눈빛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과 불편함이 느껴지죠.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걸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가 아니라 딱 5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단번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적 통찰과 수많은 인간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지 궁금함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오래 갈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혹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 판단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난 적 있으세요? 누군가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난 적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책임을 어디에 두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일을 말도 없이 넘겨서요. 그거 수습하느라 야근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식이에요. 진짜 자기만 편하면 끝이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어때 보이시나요?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늘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랑 조금 다퉜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예민했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대답은 자기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고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보다 그 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태도, 언어의 선택,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관계의 안정성이 갈립니다. 이 질문 하나, 최근에 화났던 일 있어요? 그저 지나가는 말 같지만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두 번째,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땐 그 사람이 약할 때 누구에게 기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이 질문 앞에선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인간관계의 깊이, 그리고 내면의 구조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기댄 적이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넘기는 편이에요. 언뜻 강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경계심이 매우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게 없었던 경험이 쌓인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보다 스스로 버티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다들 자기 일 바쁘고 괜히 민폐일까봐 그냥 참고 넘기는 편이에요. 이건 내면 억제형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늘 고립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억누른 감정이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무기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남에게 피해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유형이죠. 반면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 좀 털어놓는 편이에요. 누가 해결해주진 않더라도 말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고 타인과 건강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서로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결국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문 하나, 힘들 땐 누구에게 기대세요? 여기에는 단지 기대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무게,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 그리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강할 때보단 약할 때 어디에 기대는지를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세 번째,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누구에게나 돈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너무도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겉으론 가볍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 우선순위, 욕망,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차부터 바꿔야죠. 요즘 좋은 차들 많잖아요. 남자면 차는 좀 타줘야지. 이런 사람은 외적인 인정 욕구가 강한 유형입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보여지는 나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죠. 이런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비교와 과시가 섞이기 쉬우며 상대에게도 무언의 기준을 들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관계 중심 가치관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즉 나보다 우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인간관계에서도 정이 많고 배려가 깊은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자기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투자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써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건 실리 중심 사고입니다. 감정보다 효율과 미래 가능성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계획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는 성향도 동반됩니다. 즉, 관계보단 성과나 논리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용처는 그 사람의 욕망이 가장 향하는 방향입니다. 명품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족은 보호하고 싶은 마음, 투자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 여행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 어떤 대답이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답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죠.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단순한 질문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고, 곧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정확하게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사람마다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감정의 결, 생각의 흐름, 그리고 방어하는 방식 속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던지는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신경 안 써요. 다 맞춰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뜻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에 담긴 진짜 정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스스로를 차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관심이라는 태도 뒤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누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자꾸 그게 신경 쓰이고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거절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눈치와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유형이죠.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전 그냥 묻는 편이에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게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고치면 되니까요. 이런 사람은 흔치 않지만 자기 성찰과 피드백 수용 능력이 뛰어난 유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안정된 자존감이 있고 비판에 무너지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훈련과 내적 성장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싫어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입니다. 거부당했을 때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증오하며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성찰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은 단순히 대인관계의 태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회복력과 방어 성향,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기술까지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환영받을 때보다 거절당했을 때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좋아하느냐보다 무엇을 견디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을 훨씬 더 잘 보여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을 듣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 못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똑같이 급여 받으면서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성과 중심적 사고를 가진 유형입니다. 일의 완성도, 효율,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도 그런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은 능력을 중시하며 결과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정서적 유연성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전 뒷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겉으론 웃고 뒤에선 욕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정 떨어져요. 이건 관계 중심형, 그리고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솔직하고 일관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나 이간질, 모호한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런 사람은 따뜻하고 배려심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순간 그 관계를 단칼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시 안 따르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권위와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조직 안에서의 역할, 규칙,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안정성과 책임감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자율성과 창의성보다는 통제를 더 우선시할 수 있어 유연한 관계를 맺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대상보다 싫어하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속에 그 사람의 핵심 가치와 기준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은 결과로 세상을 봅니다.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은 감정의 일관성을 봅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은 체계와 흐름을 봅니다. 각자의 관점은 다르지만 싫다는 감정은 언제나 그 사람의 가장 민감한 기준을 건드릴 때 나옵니다.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 유형은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상처와 충돌하는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누굴 싫어하느냐는 말 속엔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성향, 감정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법이죠. 앞서 소개한 5가지 질문, 어떤가요? 정말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질문들 같나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해요? 갑자기 최근에 화났던 일 있어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질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던지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도 상대가 긴장하고 방어적인 상태에선 아무 의미 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죠. 그래서 이런 본성 질문들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꺼내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야기에서 질문 구조로 꺼내세요.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낸 뒤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요즘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괜히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지고, 근데 혹시 최근에 화났던 일 있으세요? 이런 구조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를 풀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질문은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답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유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리 테스트처럼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진지한 질문처럼 들리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합니다. 대신 이런 톤을 써보세요. 성격 테스트처럼 재미있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직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 유형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가볍게 자기 생각을 꺼냅니다. 심리 질문을 일상 대화 속 밑밥처럼 흘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일상 주제를 살짝 비틀어 연결하세요. 질문은 전혀 뜬금없이 꺼내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 주제에서 살짝 방향만 틀어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 속에서 연결해 보세요. 친구가 요즘 애들 진짜 눈치 없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너는 직장에서 어떤 타입 제일 싫어해? 또 누군가가 이번 달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돈 생기면 뭐에 제일 먼저 쓰고 싶어? 대화의 흐름을 타고 살짝 각도만 꺾어 질문으로 연결하는 기술. 이건 실제로 관계 맺기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대답을 유도하지 말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져놓고도 상대의 대답을 바로 평가하거나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다음부터 속마음을 말하지 않죠. 질문을 던졌다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가 본심을 꺼내도록 허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5번째, 가까워지고 싶을수록 질문은 더 돌려서 하세요. 이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일수록 직접 묻지 말고 멀리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도 자신을 쉽게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가볍게 웃으며 별말 아닌 듯 흘리듯 던진 질문이 오히려 마음을 열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정면에서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걸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질문 하나와 조용한 경청 한 번이 더 강력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더구나 그 본성을 파악한다는 건 더더욱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대답 속엔 그 사람의 성격, 상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무엇에 예민한지를 보면 진심이 보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만큼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입니다. 잘 묻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